일디맥스 커버드콜 ETF가 국내 투자자분들한테 높은 인기를 얻고 있죠. 한국에도 유사한 종목 커버드콜 ETF들이 속속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상장한 코덱스 테슬라 커버드콜 채권업 액티브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리부터 시작된 일디맥스 커버드콜 ETF 인기가요, 작년부터 확장이 되고 있어요. 코인베이스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커버드콜 ETF까지 확장이 되고 있는데요.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요, 국내 ETF 시장에 왜 일디맥스 커버드콜 ETF는 안 나오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SCHD나 TLT 같은 국내 투자자분들한테 인기가 있는 ETF와 동일 전략의 ETF가 국내에 많이 상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디맥스는 왜 없지? 당연히 궁금하실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규정이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일디맥스와 동일한 구조의 개별 종목 커버드콜 포지션을 구축을 하려면요, 일단 이 개별 종목에 대한 익스포저를 100%까지 늘려야 돼요. 그런데 국내 규정상 단일 종목에 대한 익스포저 100%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시작이 불가능하니까 일디맥스와 같은 구조의 종목 커버드콜 ETF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쉬운 대로 포트폴리오의 100%가 아닌 30%만 단일 종목 커버드콜로 구성한 ETF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코덱스 테슬라 커버드콜 채권 혼합 액티브랑요, 얼마 전에 상장한 솔 팔란티어 커버드콜 OTM 채권 혼합이 일디맥스와 유사한 종목 커버드콜 ETF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종목 모두 일디맥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높은 월배당 ETF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흥미를 느끼실 수 있는 ETF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먼저 상장한 코덱스 테슬라 커버드콜 채권 액티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24년 1월 23일 신규 상장한 ETF니까요, 상장한 지 1년이 훌쩍 넘은 ETF이고요. 상장 당시만 해도 한국판 테슬리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한국판 테슬리는 아닙니다. 테슬리는 포트폴리오의 100%가 테슬라 커버드콜이잖아요. 그런데 코덱스 테슬라 커버드콜 채우는요, 포트폴리오의 30%만 테슬라 커버드콜이고요. 나머지는 국내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한국판 테슬리라기보다는 테슬리 채권 혼합이다 라는 표현이 보다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채권 혼합형 ETF이다 보니까 퇴직연금 계좌에서 안전자산으로 분리가 돼요. 안전자산 30%로 많이 활용을 하십니다.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채권 혼합형 ETF임에도 불구하고 배당 수익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포트에 30%만 담아도 매우 유의미한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운용 전략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제가요, 테슬라 커버드콜 3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액티브 ETF이다 보니까 30%가 고정은 아닙니다. ETF 전체에서 커버드콜이 차지하는 비중은 30에서 35% 정도 돼요. 당연히 커버드콜 비중에 따라서 채권의 비중도 60에서 70% 수준으로 달라질 수가 있겠죠. 커버드콜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약 30%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테슬라 주식을 매수하고 테슬라 옵션을 매도해서 온전하게 30%를 구축하는 것은 아니고요. 테슬라 ETF를 일부 매수하기도 합니다. 테슬라가 24.08% 편입이 되어 있고, 테슬라 커버드콜 ETF 테슬리가 11.5%가 편입이 되어 있어요. 테슬라가 편입되어 있다고 테슬라 주가 상승에 참여하는 것 아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밑에 보시면 테슬라 콜옵션이 같이 보이죠. 테슬라 종목 커버드콜 포지션을 구축을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2025년 6월 20일 만기이고요. 행사가가 $350인 콜옵션을 매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가 수준을 고려를 하면 ATM 콜옵션을 매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ETF는 절대 아니다. 테슬라의 높은 변동성을 이용해서 높은 인컴을 추구하는 ETF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 채권 혼합형 ETF의 채권 포트폴리오는요, 국내 단기채에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채권 혼합형 ETF의 전략이 워낙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단기채에도 투자를 하고 미국 장기채에도 투자를 하는 채권 혼합형 ETF들도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요, 국내 채권에 투자를 합니다. 채권 혼합형 ETF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무난한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듀레이션은 2.36년이에요.
물론 초단기 채권과 비교를 하면 상대적으로 듀레이션은 길지만 듀레이션이 이 정도면 채권 시장의 어떤 금리 변동을 크게 염려해야 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포트폴리오 30%는 테슬라 커버드 콜입니다. 테슬라 콜옵션 매도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옵션 프리미엄, 그리고 테슬리 ETF에서 발생하는 월배당,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분배금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이 포트폴리오의 주된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포트폴리오의 70%를 차지한 국내 채권은요, 포트폴리오 전체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역할, 그리고 약간의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환해지를 실시하지 않아요. 환율 변동의 영향을 일부를 받게 되는데 당연히 국내 채권에 투자하는 70%는 환율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을 거고요. 포트폴리오의 30%만 원달러 환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월배당을 실시합니다. 월배당의 주요 재원은 주로 콜옵션 매도 프리미엄, 그리고 테슬라 ETF의 월배당이 되겠죠. 테슬리의 월배당도 결국 테슬라 콜옵션 매도 프리미엄이라고 본다면 테슬라의 옵션 프리미엄 수준에 따라서 코덱스 테슬라 커버드 콜 채원의 분배금 재원도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최근 분배금 기준으로 봤을 때 배당 수익률은 월 1.24%, 연환산 14.85% 수준입니다. 분배금 재원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테슬라 커버드 콜 비중이요, 전체 포트폴리오의 3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테슬라의 옵션 프리미엄이 워낙 높다 보니까 채권 혼합형 ETF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수준의 월배당을 지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테슬라 옵션 프리미엄의 월별 편차가 매우 큰데요, 배당 수익률은 비교적 일정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옵션 매도를 통해서 확보한 분배금 재원 전부를요, 월배당으로 지급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일정 수준 이상의 분배금 재원은 재투자를 실시하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퇴직연금 계좌의 30%만 코덱스 테슬라 커버드콜 채권혼합 액티브로 투자를 하셔도 꽤 의미 있는 현금 흐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퇴직연금 계좌에 1억이 있다. 1억의 30%면 3천만 원이잖아요. 이 3천만 원을 코덱스 테슬라 커버드콜 채권혼합 액티브에 투자를 하시면 매월 세전 37만 6천 원의 월배당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덱스 테슬라 커버드콜 채온이랑 타이거 테슬라 채온의 누적 성과를 비교를 한 거예요. 타이거 테슬라 채온은요, 테슬라 30%와 국내 채권 70%로 구성되어 있는 단일 종목 채권혼합형 ETF입니다. 테슬라가 횡보하거나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테슬라 커버드 콜이 더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요.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2024년 4분기부터는 두 ETF의 성과 차이가 상당히 많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테슬라가 상승할 때는 이 상승에 온전히 참여할 수 없는 커버드 콜 ETF의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죠.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요, 둘 다 코덱스 테슬라 커버드 콜 채권 혼합이에요. 그런데 수익률 차이가 많이 나죠. 플러스 9.6%는요, 분배금을 재투자했다고 가정한 토탈 리턴이고요. 마이너스 5.4%는 분배량을 반영한 종가 수익률 기준입니다. 분배금을 받아서 재투자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실제 주식계좌에 찍혀있는 수익률이 바로 이 수익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초자산 상승에는 매우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높은 월배당을 지급해야 하는 커버드 콜 ETF의 숙명을 바로 이 하늘색 차트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코덱스 테슬라 커버드 콜 채온 투자하신다면 매월 분배금 받는 것 마냥 기뻐하시기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월배당을요,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매월 발생하는 배당금을 재투자하시면 여기 보이시는 토탈 리턴을 추구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또 다른 주식형 ETF를 매수하는 재원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것도 아니라면 매월 발생하는 현금을 그대로 쌓아 두셔도 됩니다. 그러다가 적절한 마켓 타이밍이 오면 주식 비중을 일시에 늘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한국판 일드맥스가 탄생할 수 없는 국내 ETF 시장에서 나름대로 종목 커버드 콜에 대한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ETF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에게는 추천해드리고 싶은 ETF는 분명 아닙니다. 높은 월배당이 ETF 선택의 제일의 목적이라면 좋은 선택은 될 수가 있겠죠. 채권 혼합형 ETF가 연 15% 수준의 월배당을 준다? 엄청난 겁니다. 특히 퇴직연금 계좌에서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다만 커버드콜 전략의 특성상 테슬라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ETF는 아니다라는 점 꼭 유의를 하셔야겠고요. 만약에 테슬라 상승에 참여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타이거 테슬라 채권훈납 FN이 더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ETF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